엄마들이 공교육이 안 맞을 경우 캐나다나 말레이 국제학교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무너진 애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유학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아이가 과연 그 유학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면의 힘이 있는가, 내면 근육이 있는가, 이걸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찍고 있는 곳은 인도의 벵갈루루에 있는 남비르 리조트입니다. 지금 옆엔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 상류층들 와서 밥을 먹는 곳이거든요. 스마트폰에 빠진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이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의 문제는 가장 큰 게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부모님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공부를 안 한다. 말은 잘하는데 학교하고 잘 안 맞는다. 스마트폰만 잡으면 통제가 안 된다. 집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엄마가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다.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 계속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특히 남자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고 말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생각은 많은데 앉아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공부에는 잘 안 맞는 애들입니다. 성향으로 보면 FP나 TP 애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만 맞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의 일반적인 공교육 환경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고 학원에서는 정해진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집에 오면 스마트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에너지와 호기심은 방향을 못 잡고 결국 게임, 유튜브, 쇼츠, 스마트폰으로 빠집니다. 부모님이 이제 답답하죠. 도대체 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캐나다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말레이를 보내야 되나?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나?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아이를 대안학교나 해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답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 답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유학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은 지금 거의 안 받아주니까 캐나다나 말레이를 생각합니다. 물론 캐나다, 말레이 다 좋습니다. 특히 캐나다나 미국은 교육 선진국이고 영어권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익숙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고 더 중요한 거, 현지 관리가 되느냐입니다. 저는 말레이 국제학교나 캐나다 국제학교 다니면서 아이가 술, 담배에 빠져 있는 경우를 무척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신분증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캐나다나 이 말레이가 영어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캐나다의 홍콩 반환인으로 중국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말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 국제학교에 중국 애들이 70%입니다. 말이 국제학교이지 화교 학교입니다. 오히려 국내 화교학교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비용은 말레이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 전지 관리 비용까지 따지면 약 7,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억을 훨씬 넘기고요. 전지 관리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아이가 관리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벵갈루루 같은 경우는, 특히 벵갈루루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하고 시골에 처박혀 있어요. 애들한테 학교를 밖을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왜? 인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남비르 리조트나 모로바 아시아, 그리고 학교는 천국이에요. 근데 길거리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말레이는 나가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도 무조건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주말엔 무조건 나옵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 갔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자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유학의 핵심은 나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관리와 환경입니다. 아이가 매일 어떤 루틴에서 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말레이가 아닌 인도 벵갈루에서 이 환경을 만들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을 하루에 30분 이상 쓸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 놓는 거는요, 초기의 경일기고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왜냐면 고등학생 보내봤자 안 바뀝니다. 국내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황하나 그 마약쟁이를, 걔가 처음부터 마약쟁이 된 게 아닙니다. 외국에 보냈다가 망가진 겁니다. 남경필 큰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야 되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중2까지는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1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중2는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방향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깊게 빠지고 공교육과 계속 안 맞고 집에서 부모와 계속 부딪히고 학원도 억지로 다니고 공부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중3, 고1이 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아이의 자존심도 강해지고 부모 말든 더 안 듣고 이미 또래 문화와 스마트폰 문화에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5부터 중2까지는 아이 인생에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공부를 더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학교, 강한 생활관리, 스마트폰 통제, 영어 환경, IB식 사고 훈련, 그리고 아이를 매일 보고 잡아주는 환경입니다. 이 5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뺏으면 싸움이 됩니다. 학원에서는 아이의 생활까지 관리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성에 맞춰 깊게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왜? 학생이 선생을 신고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에너지가 많은 남자애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혀놓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하고 더 숨습니다. 더 스마트폰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자유입니다. 운동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생활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영어를 실제로 써야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생활은 강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완전 관리형 아이비 유학이라고 합니다. 단순 유학이 아닙니다. 단순 국제학교도 아닙니다. 단순 기숙사도 아니고 학교, 기숙, 생활관리, 학습관리, 스마트폰 관리, 부모와의 소통, 방학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묶어서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이비가 왜 중요하냐? 아이비는 단순히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이 아니다. 아이비 과정은 아이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근거가 뭐니? 다른 관점은 없니? 내 생각을 글로 설명할 수 있니? 이 지식이 실제 세상과 어떻게 연결하니? 이런 훈련을 계속합니다. 한국식 암기 공부에 잘 맞는 아이들은 기존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아이비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아이비도 못합니다. 영어가 너무 약하면 아이비도 힘듭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면 어떤 좋은 학교를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비와 기숙생활, 생활관리, 스마트폰, 한국인 보호자 관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한 국내 최초 완전 관리형 아이비 유학입니다. 생활통제와 환경이 확실한 벵갈루 인더스 국제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 반까지 관리하고 3시 반에 바로 옆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1월까지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주고 과제를 같이 해주고 거기에 맞는 1:1 개인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 정신교육 이런 모든 것을 해주면서 특히 단기방학 때는 원가 여행, 아이들 진로 여행을 통해서 블로그를 만들고 이것이 학생부 종합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시입학으로 가야 되거든요. 국내 수능을 보면 대한민국밖에 못 갑니다. 근데 아이비 교육을 받고 약 38점에서 40점을 따면 당연히 TOK를 따야죠. TOK는 Theory of Knowledge에서 지식에 대한 검증 이론에 대한 거 익스텐드 엑셀까지 포함해서 3학점을 꼭 따야 됩니다. 이것이 아이비 교육의 핵심인데 어쨌든 GP 과정에서 38에서 40점을 따면 고려대나 연세대를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시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 대학들이 아이비 교육 받은 애들을 더 선호하고 더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아이비 교육 받은 애들이 훨씬 더 학점이 잘 나오고 사회 적응과 대학 적응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인도로 가면 주저합니다. 인도요? 거기 괜찮나요? 캐나다나 미국이 낫지 않나요? 말레이가 더 낫지 않나요? 생활이 불편하지 않나요?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냐? 일단 비용이 적고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으며 한국 학생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면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 비용을 1억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님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해서는 1년에 2,300만 원 내외고요. 이 우리나라는 겨울방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 끝나고 신학년이 되죠. 이 인도나 말레이, 캐나다 다 우리나라 겨울방학 역할하는 게 바로 여름방학입니다. 2달입니다. 보통 여름방학 캠프가 약 1,000만 원 내외 합니다. 그럼 이런 비용, 그 다음에 금요일날 와서 과외 배우고 간식 먹어가면서 애들 토탈 케어하는 비용, 이것이 4회 4주 기준 150만 원. 그래서 약 10달을 할 경우는 약 1,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오가는 비행기 비용, 이런 전반적인 비용, 그 다음에 아이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진로 투어까지 다 했을 경우 약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토탈.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 국제학교 기숙사 생활 할 정도 비용으로 모든 거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 스카이나 서성화는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이게, 물론 영어는 잘 배울 수 있지만 스카이나 서성화는 보장하기 힘듭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고이다, 고리다 포기하세요. 고등학생 그냥 솔직히 포기하세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또는 3, 4, 5, 6, 중1, 2까지 해당하는 학년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2학년 애들은 바뀔 수 있고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놀던 물에서 떨어뜨리고 스마트 환경에서 멀어지고 한국인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이와 생활과 학습을 같이 잡아주는 구조라면 아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닙니다. 부모가 집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아이에게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거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캐나다, 말레이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돈을 써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그 구조 아래 아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현재 인더스 벵갈루, 저희가 운영하는 게 예비반을 운영하고요,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주말반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하는 현장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한다면 아이가 바뀔 수 있겠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 5, 6, 특히 4, 5, 6, 중1이라면 마지막 아이가 바뀔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애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그때 공부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